현재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업은 러시아의 로사톰입니다. 이 기업은 전 세계 대부분의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각종 제재들을 가하고 여러 가지 퇴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로사톰에 대해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로사톰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이 스톱할 수 있어요.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말려 죽일 것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걸 뛰어넘는 러시아의 저력, 그 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이러한 업체들은 끈끈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 그 현실을 많은 나라, EU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우 덥습니다. 덥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죠. 이 더위 언제까지 가나?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에어컨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말 좋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죠. 올해 여름 또 전기 요금 또 얼마나 많이 내야 되나? 근데 이 전기 모자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 정도의 전력을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공급을 받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일본 이야기도 있고 또 국내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서 오늘은 이 원자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침 이제 또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유럽 최대 이제 원자력 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쪽이 폭발물을 설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이제 국내외적으로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원자력 중에서도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많이 건설하고 가장 많이 운영하고 가장 지금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은 어딜까요? 우리나라의 한수원이 그러면 참 좋겠죠.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도 과거에는 세계 최고 업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현재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업은 러시아의 로사톰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시아의 이 국영기업 있죠. 이 로사톰이라는 이 기업은 전 세계 대부분의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사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 되게 불안한 거 아니야? 막 터지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예전에 이제 체르노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이제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구소련의 붕괴를 가져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큰 타격이었죠.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수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제 큰 사고였는데 당시 소련은 이제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뭔가 이제 분산되어 있고 나눠져 있던 좀 중구난방이던 원자력 체계를 하나로 딱 잡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에너지부와 같은 원자력 에너지부라는 것들을 이제 새롭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무너졌죠. 그런데 이제 이 소련에서 만들었던 원자력 에너지부가 지금의 로사톰의 전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정신이 없다가 이제 뭔가 체계를 좀 잡은 2000년대 이제 들어와서 2007년에 이제 러시아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원자력 관련 기업들을 이제 푸틴이 다 이제 하나로 통폐합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 국영기업으로 탄생한 회사가 이제 로사톰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로사톰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곳인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한 10년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10기의 원자로를 준공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만드는 게 10년 동안에 맞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 발전 건설 수요가 많이 줄었었죠.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줄어든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로사톰인 거죠. 그래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냐? 그러면 31기예요. 31기인데 그중에 로사톰이 23개를 가져갔어요. 3분의 1을 싹쓸이해 간 거죠. 그리고 현재 전 세계 건설 중인 원자로들이 쭉 있을 텐데 그 건설 중인 원자로의 절반이 로사톰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원자력 시장의
뭐 과점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절대 강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도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중국도 되게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중국은 자기들 원자력 발전소를 할 때 자기들끼리 지어버리죠.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국제 입찰이나 이런 거를 이제 거치지 이제 않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원자력 수출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은 자 기술력이 있고 돈 있는 친구 들어와서 건설하세요라고 하는 그 시장으로 국한했을 때 보면 이 로사톰은 전체 원자력 수출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사톰이 건설하는 원자로는 안전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러시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 이제 흑연 이제 감속형, 흑연 감속로라고 보통 부르는데 지금 이제 로사톰이 주로 공급하는 것들은 가압형 경수로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그런 경수로랑 거의 이제 똑같은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로사톰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관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즉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 대주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가동할 때 필요한 핵연료, 원자력 우라늄 필요하죠. 이거 채굴해서 농축해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다 쓰고 나면은 그 연료봉 수거해서 재처리하는 이것까지 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가 로사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로사톰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자체도 있지만 핵연료 공급 같은 경우도 자회사인 TVEL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원자력 그 연료봉 농축 능력의 한 46% 정도를 이 TVL이라는 로사톰의 이제 자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각종 제재들을 가하고 여러 가지 퇴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로사톰에 대해서는 선뜻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 로사톰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이 스톱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사톰은 나름대로 꿋꿋하게 계속 글로벌 사업들을 지금 전개를 이제 하고 있고요. 사실 로사톰은 어떻게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 원자력 발전 사업자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틀이 커요. 그래서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원자력과 관련된 일은 다 해요. 그래서 원자력 쇄빙선 뭐 러시아 그 북극해 관련돼서 그 운행하고 있는 그 쇄빙선 중에서 러시아는 옛날 구소련 시절부터 원자력 쇄빙선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로사톰 소유예요. 그러니까 로사톰이 직접 발주 넣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제 그러한 일도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소 관련해서도 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로를 이용해서 이제 원자로의 고열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건데 수소 수출에서도 이제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사톰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연 10만 톤 이상의 이제 생산 능력을 갖는 플랜트를 건설하겠다. 근데 그 플랜트 위치가 되게 재밌어요. 어디냐면은 사할린에 건설할 계획이에요. 사할린에 왜 건설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은 수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수소를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기 어려운 하지만 수요가 큰 두 나라가 바로 옆에 있죠. 어디죠?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두 나라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부담 없이 로사톰을 동원해가지고 사할린에다가 원자로를 이용한 수소를 공급하면 강력한 수요처가 옆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사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 중에 하나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은데 에너테크라는 저도 이거 조사다 알았어요. 에너테크라는 이제 배터리 생산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분을 98% 이제 인수를 해서 칼리닝그라드 그 폴란드 옆에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이제 여객지가 있죠. 여기에서 러시아 자체적으로 전기차에 사용될 배터리를 생산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한국 기업들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하는데 이 주체가 또 로사톰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전기차, 뭐 아톰이라고 부르는 이거 여기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도 로사톰이 담당한다. 이렇게 보면 로사톰은 정말 안 하는 거 없는 거대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 시장의 상당수, 절대 과반, 뭐 70% 가까이를 로사톰이 점유하고 있는 이유는 원스톱으로 모든 걸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로 건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인력의 교육, 그 다음에 안전 관리, 그 다음에 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이제 비확산, 아무나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비확산 체계 지원. 그 다음에 원자로 건설하는데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 작게도 수조 원씩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신용 보증 또는 재원 조달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는 거죠. 즉 로사톰이랑 계약서를 쓰면 로사톰은 다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게 어떤 수준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만 지어주면 돼? 아니면 해결료까지 공급해줘야 돼? 인력 양성까지 해줘야 돼? 폐기물 처리할 생각은 있어? 그래서 다 체크해서 풀로 모두 다 선택하면 다른 회사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혼자 서비스가 안 되는데요. 다른 서비스 회사를 다른 회사를 붙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로사톰은 노 프라브로 그냥 우리 다 할 수 있어 라고 해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나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원자력 관련 인력도 있고 기존의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로사톰의 어떤 이러한 장점들이 뭐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내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는 걸 한번 건설해 보고 싶어. 전력 수요가 점점 많아져 하는 나라들이 세계 많죠.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사톰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서 돈 대서 자기가 지어 인력도 키워줘. 쓰고 난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도 알아서 수거해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업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뭐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그 다음에 남미. 그러니까 기존의 원자력과 관련되는 산업 생태계나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노하우가 없는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사톰이 거의 유일한 이제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 로사톰이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모든 리스크, 재무, 건설과 관련된 리스크를 다 떠안고 사업을 합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 그러면 그 건설 자체는 건설회사가, 그 다음에 원자로에 들어가는 어떤 설비는 또 중공업회사가, 그 다음에 그거의 운영은 또 원자력 사업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로사톰은 우리가 다 패키지로 다 할게. 라는 이제 그러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사톰은 이제 그 건설할 때 보면 우리가 보통 뭐 EPC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설비를 제공해주는 쪽에 끝나는데 이 로사톰 같은 경우는 BOO라고 그러죠. Build, Own, Operation. 자기가 건설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운영해서 돈을 벌어가는 이제 그러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돈이 별로 많지 않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사톰이랑 사인만 하면 러시아 로사톰이 와가지고 알아서 건설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유도 다 러시아가 소유를 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해. 운영도 해.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튀르키예의 이제 아쿠유라는 지역의 아쿠유 원전, 되게 이제 이 튀르키예가 아주 고민 끝에 추진하던 사업이었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도 되게 공을 많이 들였지만 튀르키예 정부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너희들이 알아서 조달해라. 라는 이제 그 제한 조건을 걸면서 이제 한수원도 그렇고 일본 업체들도 그렇고 다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 로사톰이 뛰어들어서 따냈죠. 아까 말씀드린 BOO 방식을 통해서 뭐 다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자체 러시아 이제 로스탐 자체 모델이죠. VVER이라고 하는 VVER 1200이라고 하는 이제 원자로를 새로 건설 4기를 이제 건설하는 사업인데 조건을 보면 건설 비용 100% 다 파이낸싱해서 조달한다.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다 회수해서 러시아에서 재처리한다. 라는 조건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회사나 다른 유럽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사용 후 해결료라든지 관리라든지 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 어떻게 보면 IAEA가 내건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상당히 이제 그 등급이 높은 이 정도의 제한 조건을 수용해야 우리가 사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데 비해서 로스탐은 별로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비핵상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조항만 체크를 해주면 가서 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딴 생각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선택지가 로사톰이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로사톰은 지금 현재 한 세계 27개국에서 73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색깔들이 쭉 보이는데 이 색깔이 보이는 여러 나라들이 다 로사톰이 사업을 실제 진행하거나 아니면 MOU를 체결하거나 등등의 어떻든 로사톰이 지금 진출해서 뭔가 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로사톰이 이제 이런 73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전부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당장 짓는 건 아니에요. 정말 MOU만 막 체결하는 단계도 있고 실제로 뭔가 해볼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도 있고 건설하고 있는 단계도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를테면 이제 인도의 타라프라 원전 같은 경우도 로사톰이 지금 한 7억 달러 정도를 수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항상 저거 아무래도 해결료 공급용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란의 이제 부쉐르
지역에 이제 원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한 8억 5천만 달러 정도 규모로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로사톰이 이제 건설,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한 10억 달러 내외 정도 되니까 뭐 규모가 별로 안 크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되게 큰 것도 많아요. 이를테면 남아공과는 760억 달러 단위가 매우 크죠. 760억 달러 정도의 대규모 원전 사업들을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이집트에서도 한 3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뭐 이거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이 이제 보조 계약자로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이제 200억 달러 정도 규모니까 상당히 이제 볼륨이 큰 이런 사업들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업들이 다 잘 된다라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대형 사업들에 있어서 로사톰이 주요 파트너로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사톰은 러시아라는 국가의 원자력 외교를 담당하는 이제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 이런 것들을 예전에 1970년대 체결해서 지금까지도 몇 차례 이제 수정,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가고 있죠. 왜? 미국으로부터 기술도 받아왔고 미국으로부터 그 농축 우라늄도 받아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사인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전 세계 54개의 나라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데 다 이 로사톰이 주요 창구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사톰은 이 에너지와 관련된 단순하게 석유와 가스를 판매하는 것 이외에 이제 다양한 전력과 관련된 그리고 결국 전력이라는 건 지금 추세가 이제 신재생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로사톰의 사업 영역은 점점 이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볼리비아, 여러분들 뭐 리튬 뭐 이런 거 잘 아시죠? 뭐 리튬 삼각지대 대표적인 나라가 볼리비아인데 이 볼리비아와 리튬 관련해서도 한 6억 달러 정도의 투자 계약을 이 로사톰이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즉 원자력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재생에너지 부문까지도 사업 영역을 점점 확대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미얀마하고도 이제 최근에 원자력 관련한 협정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로사톰이라는 회사는 철저하게 이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미국의 영향력이 배제된 그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제 EU 회원국, 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방이죠. EU 회원국 가운데 5개 나라의 지금 18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로사톰이 건설해서 운영 중에 있어요. 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로사톰 운영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현재 EU에서도 18기의 원자력 발전소는 로사톰이 건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계획이에요. 슬로바키아 2개, 그 다음에 헝가리 2기 이렇게 해서 현재 계획 중이겠는데 이게 다 로사톰 이제 담당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사톰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같이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이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탁월한 경쟁력을 보유한 그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EU 내 뭐 국가들, 불가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과 더불어서 계속 사업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구소련이었던 나라들, 뭐 이를테면 아르메니아 이런 같은 나라에서도 메사모르라는 원전이 있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현재 한 27% 정도의 전력을 이제 충당을 하고 있는데 로사톰과 아르메니아는 이제 이거에 대한 더 확장 사업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가 아르메니아 전체 전력 수요의 110% 정도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럼 100% 넘는 전기는 도대체 뭐에다 쓰느냐? 수출이죠, 수출.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전력 수출로 이제 향하는 쪽에도 로사톰이 이제 관여를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전체 전력 생산에 있어서 로사톰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를테면 헝가리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의 42% 정도가 이 로사톰 영향권에 있다. 불가리아도 한 37%, 벨라루스 34%, 우즈베키스탄 20%, 방글라데시도 한 12%의 어떤 전력을 로사톰과 관련돼서 로사톰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나라들은 뭐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러시아가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장벽을 쌓아서 러시아를 말려 죽일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걸 뛰어넘는 러시아의 저력, 그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이러한 업체들은 끈끈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 그 현실을 많은 나라, 뭐 EU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사톰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이제 농축 우라늄 공급하는 데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에서 로사톰만 공급하냐? 그렇지는 않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건설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쪽에서 받아와가지고 한국 원자력 주식회사 이런 곳에서 이제 농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하고 가장 규모가 큰 원자력 그 농축 사업자는 이제 로사톰. 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계약을 대부분 체결하고 있어요. 뭐 10년, 15년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것들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왜? 로사톰이 원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이 농축 사업자들은 규모들이 이미 다 위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꼭 확보할 수 있는 그 정도 역량밖에 없다 보니까 누가 새롭게 내가 당신 걸 쓰겠소 라고 해도 당장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꽤 오랫동안 이 로사톰 원자력 그 연료봉을 사용하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바꿨는데 이 과정이 아무리 빨리 해도 3년 이상 지금 걸리는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EU에서도 사용하는 원자력 그 핵연료의 40%를 로사톰이 이제 공급을 이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다 로사톰으로부터 이제 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프랑스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뭐든지 볼륨이 크면 싸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나라는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뭐 규제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렴한 경쟁력 있는 부분이 많고 특히 원자력 부문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 원자력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의존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한수원이나 이런 쪽에 원자력 시설도 많고 경쟁력도 좋고 세계 시장에 되게 수출을 잘하고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가장 큰 경쟁 상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나가지만 TSMC라는 거대한 산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한수원 같은 경우도 나가려고 그러면 이 로사톰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자꾸 이제 부딪히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되게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로사톰에 대한 이제 규제도 점점 강화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구소련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러시아에 대해서 기피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했던 체코 최근에 신규 원전 사업할 때 이제 중국, 러시아 업체들을 다 배제를 이제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사톰은 사업을 따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과감한 수를 던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캔들, 특히 뭐 뇌물이죠. 정치적으로 이제 뇌물과 관련된 이야기에 자주 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도 아까 보면은 뭐 760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로사톰과 관련되는 뭐 뇌물, 정치적 스캔들 여기에 또 이제 휘말리고 있기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핀란드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바로 옆 나라가 이제 러시아니까 로사톰과 이제 그동안 추진을 하다가 전쟁 이후에 로사톰과의 계약을 이제 종료를 하고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불가리아도 이제 로사톰과의 관계를 이제 축소를 하고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그리고 폴란드도 우리나라를 선택하면 좋겠지만 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현재 원전 신규 건설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사톰이라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이 이제 러시아의 제재로 인해서 조금 이제 위축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게도 그 성과가 그 틈을 대한민국 뭐 한수원이나 이런 기업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현재는 대부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챙겨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즉 원자력이라는 어떠한 이런 산업은 단순하게 물건을 싸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잘 만들어서 공급한다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정치력, 외교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정도 비율 정도는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 발전과 관련되는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어 있고 인력 순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자력과 관련된 기반이 잘 갖춰진 나라로서 우리의 원자력 산업이 해외로 수출돼서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제일 큰
장애물이 바로 러시아의 로사톰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뉴스 이런 상황들 봤을 때 많은 뉴스들이 이제 가끔은 좀 너무 이제 국뽕스럽다, 과도한 기대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를 볼 때 해외 수출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럼 로사톰은 왜 없지? 아니면 로사톰은 어떤 관계지? 어떤 상황이지?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전체적인 상황이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전력을 많이 쓰고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세계 최대 원자력 기업 로사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뉴스를 볼 때 로사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아마 재밌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